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병장 시절 두 번째 이야기. 사단 AOP 경계 파견. 1. AOP 경계 파견 부대가 되다. 1982년 12월 28일 화요일, 우리는 사단 산악 대공초소 약칭 사단 AOP 경계소대로 격오지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공초소는 말 그대로 공중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즉, 적의 항공기 침투를 감시 경계하기 위해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성능 좋은 감시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고, 그 당시도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거의 모든 공중 침투를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비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에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 감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특히 그 당시 상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시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AN2기라는 소형 수송기였습니다. 소련에서 만든 이 다목적 소형 수송기는 10여 명의 병력을 태우고 저속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산악지대 계곡 등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착륙 거리가 짧기 때문에 북괴가 양성한 특수부대를 이 비행기에 태우고 후방으로 침투시켜 교란 작전을 펼치므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시 상부에서 강조하는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OP 대공초소의 근무는 중요한 경계작전의 하나였고, 바로 그곳에 우리가 경계 파견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노도부대에서 격오지 경계 파견은 누구나 좋아하고 기다리는 과업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수행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이 격오지 경계 파견일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깨어 보초를 서는 일이 무슨 좋은 일이고 최고로 치겠느냐고 하겠지만, 교육사단인 노도부대에서 다른 업무 없이 보초만 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꿀보직이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파견을 나가면 다른 교육이나 훈련 없이 경계 근무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촘촘히 짜여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굴레에서 한 달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소대 또는 분대 단위로 따로 떨어져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제도 줄어들고 신경 쓸 일도 훨씬 줄어들게 되지요. 그저 맡겨진 구역에서 이상 없이 근무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격오지 파견인데, 이번 파견지가 결정되면서 우리 화기소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대 전체가 한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반을 나누어 따로 가야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번 파견에서 사단 AOP에 우리 총1분대와 총2분대의 사총 3명 등 편제 인원 10명과 관리자로 우리 소대 선임하사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대장을 겸하는 방중사가 동행하므로 전령까지 함께하게 되어 총 인원은 12명이었습니다. 나머지 포분대와 총2분대 3총은 자동화 사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총2분대는 각 총별로 분리되어 3총은 자동화 사격장으로, 4총은 AOP로 가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일반 소총소대에 비해 우리 화기소대는 인원수도 적은데 그나마 둘로 나누니 인원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총1분대도 편제 인원은 분대장 포함 7명이었지만 내 사수인 최병장이 전역 2달도 남지 않은 갈참으로 말년휴가 중이었고, 내 탄약수 허일병도 첫 휴가 중이어서 막상 파견 출발할 때는 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총인원 12명 중 선임하사와 분대장 2명, 병장이 최병장과 2총 사수인 손병장, 그리고 나와 4총 사수인 내 동기 라병장 등 4명이나 되어 선임하사, 분대장, 그리고 병장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격오지 파견을 나가서 병장 프리미엄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후임병들과 똑같이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격오지 파견은
내가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등병 시절에 사단병참대 3종 창고로 나갔었지요. 그때는 화기소대 전체가 같이 나갔고 근무 여건도 좋아서 그야말로 격오지 파견의 진수를 누리고 왔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 파견은 일병 시절 말년의 연대 병기과였습니다. 그때가 조건이 가장 안 좋았던 파견이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을 앞두고 파견 기간이 확 줄어서 17일 정도만 나갔고, 그때도 우리 화기소대는 둘로 나누어 내가 속한 총1분대는 이 소대에 배속되어 나갔습니다. 그 당시도 소대가 나뉘어 파견 나가는 것이 불만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소대가 둘로 나눠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소대에 배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견을 하루 앞둔 12월 27일 월요일인 이날은 파견 준비로 부산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관물 정리한 것을 해체하여 따블백에 넣고 군장을 꾸렸습니다. 필수 장비만 챙기고 나머지 개인 물품과 소대 공용 물품은 중대 이사정 창고로 드리고 또 소대 매트리스 창고에 들여놓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점심을 먹자마자 황당하게도 진돗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상황인지 훈련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군장에서 판초우위와 반합을 떼내어 개구리 군장을 꾸리고 출동 준비를 갖췄습니다. 이러다가 파견도 못 가고 출동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상황은 종료되었고 우리는 투덜대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의 느슨한 마음을 다잡기 위한 비상훈련 같았습니다. 우리는 개구리 군장을 해체하고 다시 완전 군장을 꾸린 다음 연병장에 모여 대대장에게 파견 신고 및 군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상옥 대대장도 부임한 지 20개월 정도 되어 이제 말년이었습니다. 대대장 재임 기간이 보통 18개월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사에 융통성을 부여하며 까다롭지 않게 처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역시 신고식과 군장검사도 그냥 중대장의 신고만으로 간단히 끝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훗날 내가 전우회 활동을 하면서 철혈대대에 방문하여 보니 갑종장교 출신인 이상옥 대대장은 나중에 별을 다셨더군요. 21개월여 함께하며 국군이날 행사와 팀 스피리트 훈련, 연대 RCT, 대대 훈련과 대대 ATT, 육격 산악 훈련 등 갖가지 훈련과 행사를 지휘했던 분이라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대대장 신고를 끝으로 파견 준비를 모두 마치고 출발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